안녕하세요. 회생의 팁 김웅 변호사입니다. 회생의 팁은 그동안 나홀로 개인회생에 필요한 영상을 여러 편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서류 총정리, 투도코 사용법, 채무증대 경위서 작성 방법은 나홀로 개인회생에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신 후 투도코에 입력하셨으면 이제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려면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사용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등록은 일반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하는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 하신 후에 상단 메뉴에 서류 제출, 회생 파산 서류를 선택하시면 개인회생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가 나옵니다. 또 신청서를 선택하시고 작성 방식으로 이폼 방식과 파일 첨부 방식이 있는데 이 파일 첨부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시고 당사자 작성을 누르시면 문서 작성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문서 작성은 사건 정보 입력, 채권자 기본 정보 입력, 첨부 파일 입력, 작성 문서 확인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 정보에는 사건 기본 정보와 관련 사건 목록, 당사자 목록, 신청 취지 및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청 취지 및 이유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 기본 정보는 투도코가 생성한 변제 계획안을 보고 그대로 따라 입력하시면 되고요. 급여소득자인 경우는 급여소득으로 변제를 선택하시면 되고 영업소득자인 경우는 영업소득으로 변제를 선택하시고 두 가지 수입원이 모두 있는 분은 급여소득 더하기 영업소득으로 변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사건 기본 정보는 미리 입력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을 누르시고요. 다음에 이제 관련 사건 목록인데 관련 사건 목록이란 배우자가 또는 주채무자가 또는 보증채무자가 또는 연대채무자가 이미 법원에 파산 신청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한 경우 입력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관련 사건 입력 목록을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나오고요. 없으면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당사자 목록 입력인데 당사자는 본인을 입력하는 겁니다. 당사자 입력을 누르면 열려 있네요. 여기 내 정보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이미 사용자 등록할 때 가입한 정보가 내 정보인데 내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바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 사건 정보 입력은 모두 끝났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마지막 저장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채권자 기본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이 채권자 기본정보 입력에서는 투도코에서 생성된 CSV 파일이 있습니다. 그 CSV 파일을 가져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CSV 파일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도코로 가셔서 문서 내려받기 메뉴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CSV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파일 하나 다운되고요. 전자소송으로 가셔서 채권자 기본정보 파일을 등록을 누르시고 파일 선택을 누르셔서 방금 다운받은 CSV 파일을 등록합니다. 검증 및 등록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CSV 파일이 등록되었습니다. 이 채권자 기본정보에서는 이 CSV 파일만 투도코어에서 갖고 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첨부 파일 단계가 나옵니다. 이 첨부 파일에서는 그 필요서류 총정리에서 안내해드린 필요서류와 투도코어로 생성한 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한번 첨부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명과 동의를 클릭하시면 좋고요. 이 파일 첨부를 클릭하시면 탐색창이 열립니다. 이때 이 5개씩 한번 5개씩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개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시면 5개 올라왔습니다. 한 번 더 여기 아래에 있는 등록을 누르셔야지 첨부가 됩니다. 그럼 아까 첨부 서류 목록에 쌓여 있고요. 여기서 서류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정식 명칭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시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또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요. 주민등록 초본을 위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갔죠? 한 칸 더 올리면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간 거 내리면 이게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서를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순서를 보면은 여기 순서가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채권자 목록과 그 관계 자료, 재산 목록과 소명 자료 등 요 순서에 맞춰서 올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투더코어로 생성한 문서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투더코어로 가셔서 문서 내려받기에 보면 문서들이 있습니다. 문서 생성을 누르셔가지고 가장 최신의 정보로 문서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이 5개를 갖다가 다 문서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 문서를 모두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후 다시 전자소송으로 가셔서 파일 첨부를 누르시고, 그러면 5개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열고 등록을 누르시면 5개의 파일이 첨부되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이 채권자 목록은 앞에 다른 이름 없이 딱 채권자 목록이라는 이름만으로 있어야지 이게 나중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이제 문서 정식 명칭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이것도 재산 목록으로 바꿔주고, 이것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여기는 변제 계획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변제 계획안. 정식 명칭으로 이제 바꿔주신 다음에 이 저장을 누르시고요.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첨부 파일은 모두 첨부가 됩니다. 지금 일부만 했지만 이제 모든 첨부 서류를, 필요 서류 총정리해서 안내한 서류를 모두 다 이제 첨부하셔야 됩니다. 임시 저장을 누르시고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드디어 작성 문서 확인 단계 왔습니다. 여기서 다 문서를 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서를 모두 확인하셨으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소송비용 납부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송비용은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납부 방식은 가상계좌 방식이 가장 편리합니다. 납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납부 당사자를 선택하십시오. 신청인 이름을 쓰시고 조회를 하시면 뜹니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인지의 송달 납부 당사자 동의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납부인도 선택하시고요. 또 여기 다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 계좌번호, 한국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청인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도 상관없고요. 한국 계좌는 계좌 확인을 누르시면 계좌가 유효한 계좌인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송달일 납부해서 인지 한국 계좌와 동일함을 눌러주시면 계좌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유효한 계좌 정보 확인됐고요. 결제 정보에서 이제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한은행을 선택하시고 이 납부를 누르시면 이제 소송비용 납부 정보까지 모두 입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출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입력한 개인의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셨으면 다음에는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이 사건 번호를 금지명령 신청서에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금지명령 신청서 양식은 급여소득자용과 영업소득자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 개내생 진행 중에 두 가지 양식 다 모두 올려져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금지명령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이 사건 번호, 성명, 직장명만 수정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지명령 신청서 준비되셨으면 서류 제출해서 회생 파산서를 선택하신 후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 신청서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오고 한 달 정도 있으면 보존공고가 나옵니다. 이 보존공고에 따라서 이제 보존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전자소송으로 보존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티 김웅 변호사입니다.